안녕하십니까. 영화부터 기작가야입니다. 안녕하세요. 약생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직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봤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그죠? 너무 바쁘고, 코로나 걸리고, 물난리 나고, 해가지고, 오랜만에 뭐였죠? 네. 그 약장인의 헬스클럽 다 침수되고 막, 물 꽉 차가지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직원들이 대하로 물 퍼내고 아령들 둥둥 떠다니고 막, 아령이 떠나요. 그랬다며. 가짜 헬스. 이거 가짜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스티로폼. 무슨 이유로 가짜로 하죠? 요즘 무거워야 맛인데. 쇠값이 비싸니까. 아니 그래. 가짜로 해가지고. 안 무겁게? 안 무겁게? 아이고 회원님 늦셨습니다. 이제 20kg 드시네요.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고 이번에 들통 다 났습니다. 그래서 물 퍼내느라고 살이 쪽 빠졌네, 약간. 네, 진짜. 가뜩 그냥 말랐었는데도 네. 지금 너무 힘들었어요. 마음이 아프네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못 오는 동안 영화를 몇 번을 막 바꿔가면서. 네. 근데 뭐 봤지, 우리가? 오늘은 애프터양 할 건데. 그레이맨 맞나? 네. 그레이맨 봤어요? 네. 재밌어요? 표정 봐. 아니 재밌었는데 이걸로 무슨 얘기 하려나 싶은 그런 거. 그냥 액션이 재밌더라. 네. 존 윅이랑 싸우면 누가 이길까? 그래서 재밌었어요. 재밌고 볼거리 많고. 최근에 봤던 그 액션 영화 중에 우리가 했던 그 일반인 아빠로 맘 잡고 사는데 사실은 정보기관의 일원이었나? 노바디. 노바디. 그거랑 그 그레이맨이랑 그 두 가지가 최근에 본 액션 영화 중에 진짜 괜찮더라고요. 지금 넷플릭스에서 2위 하고 있는 영화 중에 나이트 시프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스파이더맨에서 전기맨으로 나온 사람? 제이미 폭. 제이미 폭스 주연인데 뱀파이어 사냥꾼이거든. 배경은 현재고. 그래서 뱀파이어를 잡아서 뱀파이어의 그 송곳니를 뽑아서 자기네 뱀파이어 사냥꾼 협회에다 갖다 주면 돈을 줘. 뱀파이어 송곳니가 보석처럼 취급이 되기 때문에. 그런 세계관 안에서 이제 있는 그 뱀파이어 영화인데 저거 조금 구려요. 조금. 그나마 좀 볼만한데 그레이맨하고 그 노바디가 A급이라면 저건 한 B급. 제이미 시프트가 B급. 어제 내가 본 게 뭐였더라? 킬러의 보디가드 2. 킬러의 보디가드 2 어제 봤는데 너무 재미없더라고 진짜. 그 막 옛날에 막 우리 막 한때 조폭영화 엄청 나올 때 아무 내용 없이 그냥 막 욕만 하는 조폭영화 있었잖아요. 그런 거. 그런 거 같아. 너무 별로야. 아무튼 그 액션 영화 보실 분들은 그레이맨이나 노바디 보시면 괜찮을 것 같다. 그거 말고 또 저기도 봤죠. 스테이션 11. 약장이 너무 재밌다고. 무슨 내용 같아요, 그게? 아니 너무 재밌진 않아요. 적당히 재밌었어요, 적당히. 그게 더 재밌어요? 아니면 우리 지속 가능한 사랑입니까가 재밌어요? 일본 드라마. 스테이션 11이 나온 거. 오빠 훨씬 재밌지 그럼. 그런 거예요? 그 지속 가능한 사람이니까 재미없다고 그렇게 욕하셨잖아요. 그 재미없지. 재미없거나 재미있거나 둘 중에 0 아니면 1 아니에요? 디지털은? 뭐 갑자기 왜 디지털이죠? 애프터 양이 디지털이니까. 아무튼 그 스테이션 11 그 미드를 봤는데 너무 그 포스트 아포칼립스 지구가 팬데믹에 의해서 완전히 문명이 멸망하고 소수의 살아남은 사람들이 지구 곳곳에 흩어져서 외부인들을 경계하면서 자기들끼리 소규모 공동체를 이뤄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배경에서 세계라고 하지만 사실 북중미죠, 북중미를 유랑하면서 북중미요? 왜 북중미? 미국하고 캐나다, 미국 남부는 중미 아닙니까? 멕시코하고. 미국 남부도 나와요? 미국을 돌아다니니까 미국 남부 안 갈까? 뭐 따지냐? 아니 북중미를 꼭지를 아니 보통 북미라고 하실 법한데 북중미라고 그러니까 내가 몰랐던 코스가 있었나. 미국은 전체적으로 북미라고. 플로리다 안 갔을까? 플로리다 중미라고 볼 수도 있지. 중부 아메리카라고 볼 수 있지. 그렇게 분류하지 않잖아요. 아무튼 그럼 북미, 노스 아메리카, 노스 아메리카를 유랑하면서 말로 마차를 만들어가지고 유랑하면서 섹스피어 공연을 하고 다니는 유랑 극단의 얘기를 다뤘잖아요. 그래서 교차 편집돼서
지구가 멸망한 이후 유랑극단의 얘기, 그리고 그 유랑극단의 주인공인 캐더린인가 이름이? 주인공 여자 키어스틴. 어휴. 이런 애들이 공부를 잘하는 거지. 이렇게 뭐 하면 기억이 계속 나는 애들이. 그래야 시험은 잘 볼 거 아니야, 그럼. 수업 시간 대충 들었던 것도 기억이 나니까. 짜증난다. 어릴 때부터 기억력 진짜 안 좋았어. 생각이 안 나, 생각이. 아무튼 그 키어스틴이 멸망하기 전, 30년 전, 아기 때, 뭐 20년 전 아기 때, 멸망하기 직전이었죠. 그래서 이 팬데믹이 막 전 세계에 퍼지고 있는 가운데 그 문명이 멸망해 가는 과정. 그다음에 다시 또 현재로 와서 또 섹스피어 공연을 하고 다니는 현재의 상황. 이걸 이렇게 보여주는데, 영화가 너무 그 세계관도 괜찮고, 배경 미술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게임 라스트 오브 어스의 한 장면 같이. 너무 멋있다. 그래서 관심 있게 받고, 또 주인공이 맥켄지 데이비스가 또 주연을 하고 막 그래서 봤어요. 봤는데, 그리고 아역이 너무 이쁘잖아, 거기. 아역 너무 볼 때마다 엄마 미소가 지어지는. 너무 이쁘고, 참. 귀여운. 그래가지고, 너무 똘망똘망한데 애가 얼굴이 이미 완성형이야. 애긴데. 미인으로서 완성이 돼 있어, 그냥. 그래서 봤는데, 아마 감동은 받았죠, 다 보고 나서. 근데 이게 대체 무슨 얘기야? 이게 대체 뭔 내용이야? 하는 어떤 좀 자괴감 같은 게 들고, 좀 명쾌한 영화 좀 보고 싶다. 해서 제가 애프터양을 다시 한번. 애프터양 명쾌합니까? 봤는데, 이거 뭔 얘기냐? 해서 애프터양 얘기를 한번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Come on, Yang. What are you doing? Come on. 애프터양 최신 영화고요. 감독은 코고나다 감독. 이 전작으로 존조가 나오는 콜럼버스라는 건축 영화를 감독했었어요. 코고나다 이름은 일본 사람 같은데 한국 사람입니다. 코고나다는 예명이고 오즈 야스지로 감독의 파트너 시나리오 작가인 노다고를 이렇게 해가지고 코고나다 예명을 쓴데 그 사람을 좋아했나 보지. 그래서 그런지 영화 이번 애프터양에서도 외색이 짙지 않아요? 네. 저는 보면서 이게 대체 이 감독이 한국계 미국인이고 뭐 3살 때 갔다고 한국에서 태어나서 3살 때 갔다고 돼 있는데 이게 문화가 그러니까 본인이 정체성이 한국인으로서 미국인으로서보다는 아시아인으로서 정체성이 있는 사람인가? 라고 생각이 들 만큼 왜 색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왜 중국, 일본, 뭐 한국은 별로 모르겠고 다 섞여있는. 네, 섞여있는. 고추장은 나왔죠. 고추장 나오고 젓가락 쓰고 요즘 젓가락은 일본도 쓰고 중국도 쓰고 라면 먹고 애는 중국인이잖아요. 일본 이름인데 또 미카는 영어 이름이라고 봐도 되지. 영어 이름인 것 같은데 그냥 어쨌든 여기서 이 사람이 잘하면서 그냥 정체성 아시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아니면 그거를 보여주고 싶은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분명히 백인들이 사는 동네 같은데, 옷은 뭔가, 일본 개량. 일본인지 중국인지 모를. 일본 개량 한복. 중국 개량 한복 같잖아요? 일본식 개량 한복. 일본 약간 중국식 같기도 하고, 우리나라 개량 한복 같기도 하고, 아무튼, 이게, 아시아도 여기 북동아 같은 북동중 아시아 동부가 네. 북동아라고 할 수도 있지. 아시아 같은 느낌? 약간 그런 묘한 느낌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설정부터가 조금 이 분위기부터가 조금 좀 혼란스럽기도 하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 출연으로는 우리가 아주 콜린 포렐, 이 터프가이의 대명사 콜린 포렐이 여기서도 마치 그 랍스타처럼 좀 띨빵하다기보다는 평범한 아저씨로 나오죠. 랍스타에서는 좀 띨빵했던 건데. 그 다음에 조지 터너 스미스, 저스틴 민, 한국 사람인가 봐요. 나오고, 그리고 아역 주인공인 말레아 엠마 찬드로위차.
찬드로이처 이름이 약간 티베트 쪽 이름인가? 그런 것 같기도 하죠. 뭐 이쪽도 다문화 이름이어가지고 모르겠더라고요. 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좋아하는 헤일리 루 리차드슨이라는 배우가 또 나옵니다. 그리고 문지기가 뽑은 역작 역작? 그린나이트의 마녀 엄마 세리타 초더리 이 초더리라는 이름이 어디서 나왔나 했더니 지금 스테이션 11에서 초덜이가 닥터 초더리 음. 이렇게 또 연결이 되네요. 영화를 많이 보니까. 그런 주인 사람들이 나오고요. 처음에 콜린 포렐 오프닝식에서 콜린 포렐과 그 가족들이 사진 찍는 장면 이렇게 서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거 보고 나는 이거 랍스타인가? 근데 랍스타스럽진 않았어요. 영화 음악으로는 사카모토 유이치 유이열이 너무나도 존경한다는 사카모토 유이치가 영화 음악도 했고 영화 배경은 근미래입니다. 얼마나 미래인지 그러니까 자율주행차가 이미 돌아다니고 있고 그래서 차의 형태가 그냥 구의 형태 같아요. 그냥 보기에는. 그리고 좌석이 일방향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기차 좌석처럼 서로 마주보게 돼 있는 승객들이. 그런 거 보니까 완전 자율주행이 이제 구현된 것 같죠? 자율주행, 그리고 차에 보면 인테리어가 차에 식물들이 막 이렇게 화분들이 막 놓여있어. 그 창가 따라서. 전후, 좌우, 상은 다 그냥 원형 유리 뚜껑으로 돼 있는 것처럼 돼가지고. 그렇게 돼서 약간 뭐랄까? 거실의 느낌이죠. 차 내부가. 예전에 내가 어디서 봤던 건데 한 10년 전쯤에 앞으로 자율주행 기술이 생기면 이제 자동차 디자이너들의 설 자리가 없어질 거다. 대신 실내 디자인 하는 사람들이 자동차 디자인 안으로 들어올 거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진짜 그럴 건가 봐요. 그 다음에 근미래인데 인간형 로봇 그리고 AI가 아주 극단적으로 발달이 되어 있는 거죠. 인간하고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 사람들은 어떻게 구분하나 몰라? 이 세계에 사는 사람들은. 구분 바로 하는 것처럼 얘기하던데요. 그러니까 어디 뭐 써있나? 하여튼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인간 복제도 아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기술력을 가진 미래. 그리고 이거는 영화에서 언급되진 않지만 그 소품 중에 하나로 알 수 있는 게 미국과 중국이 60년 전쟁을 해요. 그 이후에요. 그 기념품 가게 같은데 그 미중 60년 전쟁 몇 주년 요 기념품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가족들은 대부분 다문화 가정이고 부모와 자식의 인종이 같지가 않은 걸로 봐서 대부분 입양이고 아니면 클론, 복제 인간으로 자기가 좋아하던 이모나 뭐 고모 아니면 뭐 누구 할머니를 유전자를 복제해가지고 복제한 자녀를 갖는 걸로 봐서 출산이나 뭐 생식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는. 그게 아마 그 심각한 환경오염 때문에 그 환경 호르몬이 생식을 마비시키잖아요. 그런 게 아닐까. 그래서 여기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이 그 특이하잖아요. 옷이 다 천연 소재로만 만든 옷이래요. 그게 설정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 의상 디렉팅을 했던 사람이 다 그렇게 해서 넣었대요. 천연 소재. 주인공으로는 콜린 퍼렐 한 집안의 아빠이자 남편이고요. 그다음에 제이크로 등장합니다. 키라 흑인 여성인데 콜린 퍼렐의 부인이자 이 집의 엄마. 그다음에 자녀로 어린 뭐 대여섯 살쯤 돼 보이는 미카라는 동양인 여자애가 있어요. 설정상 중국인인 것으로 나오는데 너무 귀엽죠. 중국인인 것으로 나와요. 아마 미중 전쟁으로 인해서 생긴 중국인 고아를 입양한 게 아닐까? 아무튼 뭐 그렇게 셋이 한 식구고 그 집에 그 인공지능 로봇으로 휴머노이드로 같이 살고 있는 양이라는 아시아인 외모를 한 안드로이드가 있습니다. 이 사람도 프로그래밍은 아마 중국 지식이나 중국인의 관습 문화 등을 바탕으로 해서 프로그래밍 된 것 같아요. 근데 미중 전쟁 60주년 기념 60년 미중 전쟁. 60년간의 미중 전쟁. 60년요? 60년 전이라는 줄 알고
그때 생겨난 보아가 너무 어린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사실은 얘도 로봇이지. 응? 그 눈치 못 챘어? 로봇을 위한 로봇을 산 거예요? 왜 미카가 로봇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 테니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각자 찾아보시면 이유를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양은 내가 볼 때 이 양 한국말이야. 한국말. 양씨요, 양씨? 양씨. 근데 양씨가 왠지 중국에도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있지만 양이라고 발음 안 하지 않을까? 중국 양은? 이행. 양 뭐 이렇게 하든가 뭐. 근데 여기서는 정확하게 양이라고 하잖아. 그리고 그 양이 음양할 때 그 양이래요. 그래서 이건 감독이 그렇게 얘기한 건가? 내가 어디서 봤어 그거는. 음양할 때 양이. 믿을 수가 없네. 기억을 제대로 못하시니까. 내 적어놨잖아 이거는. 적어놨어. 그리고 여기서는 이러한 그 휴머노이드형 로봇을 테크노사피엔스라고 이름을 붙인 거 보니까 인간의 한 형태로서 인정을 받은 것 같아 이미 사회적으로. 사피엔스라고 그 종, 속, 목 뭐야 과의 이름을 지어버렸잖아요. 지금 현재 사피엔스가 인간 하나잖아요. 호모 사피엔스. 근데 호모 사피엔스고 호모 어쩌고 하면서 뒤에 게 바뀌었었잖아요. 네. 네안데르탈인도 네. 뭐뭐 사피엔스. 그래요? 아니요. 호모 에렉투스. 그거는 다른 애다. 짱가요. 네안데르탈은 네덜란드 탈인이라고 썼잖아. 호모 사피엔스 뭐 이렇게 되지. 사피엔스가 무슨 뜻이 생각하는 그거 아니에요?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 뭘 봐. 봐봐. 아니야. 테크노사피엔스는 생각하는 테크노라는 거. 종이 그러면 요거 뺍니다. 요거 빼요. 그냥 넘어가야 스무스한 건데. 저희 집에 아들이 그렇게 우기거든요. 막 아니라고 하면 더 가까운 거야. 막 이렇게 하니까. 한국 양식이 노년기 다음에 다시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기억력도 감사. 이게 바로 기억이 얼마만큼이 허접한 것인가. 이 영화가 기억에 대한 영화 아니에요. 네. 그래서 내가 증명하시는 한번 해본 거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테크노 사피엔스라고 불려요. 그리고 중국인 캐릭터를 이렇게 해놨다는 게 중국 테크노 사피엔스로 해놨다는 게 우연이겠지? 대표적인 인공지능 테스트가 중국어방 테스트잖아요. 튜링 테스트 같은 거. 중국어방 테스트 몰라요? 몰라요. 튜링 테스트는 아시죠? 요거 하는 거요? 요거 손가락을 이렇게 사람들 진짜 뭐 실뜨기 아니야 실뜨기? 뭐 연지곤지 하는 거야? 뭐 튜링 테스트 뭐야? 응? 진짜 튜링 테스트 안다고 치고 넘어갑니다. 뭐예요? 인공지능이 인간의 그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냐 없냐를 테스트하려면 이 저쪽 방에 인공지능인지 사람이 있는지를 모르게 해놓은 상태에서 피실험자가 들어가서 그 인공지능인지 사람인지 모를 건너방의 존재와 대화를 해. 그래서 내가 이거 인공지능이네 하고 알아채면 그건 틀린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의 지적 능력에 한참 못 되는 거고, 구분을 못 해. 이게 사람인지 기계인지 구분을 못할 정도가 되면 인간의 지적 능력의 수준까지 인공지능이 왔다라고 한 컴퓨터를 발명한 튜링이 만든 그 테스트 방법이거든요. 확인해봐야지. 이게 왜 나오지? 아이고 웃겨. 앨런 튜링이 만든 그리고 어디서 들어봤지? 이미테이션 게임 영화에도 있었죠. 근데 그 실험을 비판하기 위해서 중국어방 테스트라는 이론이 나왔는데 그 중국어방 테스트 때문에 튜링 테스트가 더 강화되는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중국어가 아니야? 그거는 뭐예요? 중국어가? 그거는 중국어가? 우설인가? 무슨 설이라는 사람이 존설인가? 라는 사람이 비판해서 이 튜링 테스트를 그렇게 해서 통과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인간의 그 지적 능력을 가졌다 볼 수 없다라고 하면서 저 방에 중국어를 모르는 사람이 들어가서 중국어를 모르는 사람이 들어가서 수많은 중국어 질문과 답변이 써져 있는 해답집을 갖고 있어. 중국어는 몰라.
해답집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건너편 방에 중국어를 아는 사람, 뭐 중국인이 들어가서 그 사람한테 건너편에 있는 존재한테 질문을 중국어로 하죠. 그럼 그 방에 있는 사람이 중국어는 모르지만 그 질문 들어오는 거 보고 같은 그림 이렇게 찾아서 요 질문이구나 하고 그 옆에 있는 답이라고 내면 건너편에 있는 사람은 저 사람 중국어를 할 줄 아나 보다라고 할 거 아니에요. 실상 그 사람은 중국어를 할 줄 아는 게 아니잖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튜링 테스트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그 지적 능력을 가진 거라고 볼 수 없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네, 또 다른 사람들이 막 아니다 하고 나서가지고 그렇게 해도 그 사람 자체는 중국어를 못하는 거지만 그 방, 그 질문지와 답지가 있고 가득한 그 방이라는 하나의 시스템을 갖췄고 그 시스템은 중국어를 할 줄 아는 것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뇌에 있는 어떤 지식도 뭐 그걸 확대하고 보면은 시냅스 사이에서 오가는 화학물질은 우리 뇌가 갖고 있는 지식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게 화학물질 전기 신호만 왔다 갔다 하는 거지만 이 뇌라는 전체 시스템 안에서는 우리가 그 지식을 이해하고 있는 게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뭐 그래서 중국어방 테스트라는 게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양이 중국인으로 나온다는 거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 영화인데 어느 날 이 양과 이 가족은 서로 아주 뭐 화목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행복하다고 서로를 아주 사랑하죠. 근데 보통의 가정집에 가지고 있을 법한 뭐 여러 가지 좀 뭐 불화 같은 게 조금은 있어요. 약하게. 아기는 자꾸 크고 그러는데 맞벌이 부부가 애한테 충분한 시간을 쓸 수, 특히 아빠가.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살짝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사소하다면 사소하고 크다면 큰 문제를 갖고 있는 가족인데, 근데 뭐 서로를 사랑하는 건 틀림없고, 또 이 딸 미카는 자기네 집에 있는 양을 오빠라고 부르면서 아주 사랑하는 거야. 항상 그 양과 같이 붙어 다니고, 양도 이 미카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뭐 그런 관계예요. 그리고 엄마 아빠도 뭐 양을 뭐 가족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영화 초반에 양이 원인을 알 수 없는 고장이 나면서 작동이 중단됩니다. 그래서 뭐 수리점 뭐 이런 군데 저런 군데 가보는데 아무도 원인을 알 수가 없고 또 재작동 시킬 방법도 없는 거예요. 근데 집에서 미카는 양 오빠 데려오라고 맨날 울고 학교도 안 가고 시리에 빠져 있죠. 친구들 때려다니고. 삐뚤어지고. 그래서 아빠가 어떻게든 양을 고쳐보려고 동분서주 하던 가운데 양의 그 기억장치 속에 여태까지 있었던 일들 중에 특정 순간, 어떤 순간이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특정 순간을 녹화한 것들이 엄청난 방대한 양으로 쌓여있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근데 그 녹화는 딱 3초만 녹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기억들을 이렇게 한번 쫙 훑어보게 됩니다. 이게 왜 고장난 건지 원인을 뭐 이제 찾기 위해서 좀 들여다보게 되는 건데, 그러면서 이 양이 기록해두었던 우리 가족들의 그 여러 가지 장면들을 이렇게 다시 훑어보게 되면서 뭔가를 느끼게 되죠. 그리고 그러면 나는 양이 뭐 기껏해야 뭐 5년? 뭐 이 정도 출시된 지 그 정도 된 건 줄 알았더니 이미 살 때부터 중고였고, 그냥 속은 거죠, 속은. 네, 속은 거지. 뭐 저 미개봉 리퍼라고 해서 샀는데 이미 샀던 그 전에 한참 전에 또 기억이 있는 거예요. 거기 가서 봤더니 어느 집에서 아주 애기였던 소녀가 할머니가 돼서 죽을 때까지 같이 지냈던 그 기억들이 쫙 녹화가 되어 있는 것들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눈물이 또르르 흐르면서 영화가 끝나는 그런 영화가 되겠죠. 명쾌한. 이걸 보고 이거 대체 뭔 내용이야? 객감놀하고 당장 너희들도 봐라. 그래서 저희가 추천을 해주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대단합니다. 제가 그래도 제가 뭐 봤던 영화들 중에 난해한 영화 많이 봤거든요. 뭐 요로사 란티모스 영화 같은 것도 난해하다면 난해하잖아요. 그런데 또 대부분 무슨 의도를 가진 건지 좀 이렇게 어렴풋이는 보이고 그랬단 말이에요.
영국도 진짜 난해한 영국 엄청 많이 봤거든요. 고도를 기다리면 나 이런 것도 봐봤어. 아무것도 이해를 못했는데 이거 그 수준이야. 표면적으로만 봤을 때는 그래 뭐 가족이란 무엇인가 아니면 인간의 조건은 뭔가 이런 거 기억이란 뭐냐 이런 걸 말하나 했는데 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영화가 매우 느릿느릿 진행되는데 내용은 알 수 없고 하지만 그 미장사는 너무너무나도 독특하고 너무나도 아름답고 해서 그것만으로도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메시지를 원하시나? 그러면 우체국에 가서 정보를 쳐라. 어떤 영화 감독이 옛날에 영화 역사의 초창기 때 했던 얘기인데 영화는 메시지가 다는 아니니까 아무튼 재밌게 봤습니다. 약재기는 어떻게 봤어요? 저도 재밌게 봤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과 끝을 관통하는 뭔가 하나의 주제를 말하라 그러면 저도 말을 할 수는 없겠어요. 근데 그런 게 있겠죠? 감독은? 근데 그냥 이게 진짜 근미래라고 하신 것처럼 언제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는 미래고 또 항상 준비를 하잖아요. 지금 현재 이런 미래는 사실 저 어렸을 때도 로봇과 함께 하는 삶 이런 거를 상상해 보세요. 어디 나왔어 그게? 다이제스티브 이런 데 나왔나? 다이제스티브는 과자지? 다이제스트. 미래 사회를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날아다니는 자동차, 손에 들고 다니는 핸드폰, 돈 주고 사 먹는 물, 복제 인간, 이런 것들 얘기하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그냥 보여주는 것 같은데, 그런 거에 하나일 수 있는 미래를 그냥 보여주는 느낌이었는데, 왜 항상 그러잖아요. 복제 인간은 인간과 같이 이제 생각할 수 있는가? 항상 주제 중에 하나가 생각할 수 있는가? 생각을 한다면 더 위험하다? 그러면은 그렇게 가진 생명에 대해서 처음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장기 이식용으로만 그러면 이런 얘기도 한 적도 있고, 생명으로 그럼 취급하지 않는 게 아니냐. 영화 아일랜드. 이런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관점 중에 하나를 약간 제시하는 기분이었어요. 보면서. 근데 결국에는 이 감독이 제시하는 요 미래에서는 그런 복제인간이나 그런 기계잖아요. 어쨌든. 근데 기계인데도 뭔가 추억과 같은 기억이 그냥 단순 저장되어 있는 것 같지 않았잖아요. 기억 저장되어 있는 거에 꼭 추억처럼 선별된 기억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나 이런 미래가 온다면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약간 그런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혹시나 그런 미래가 온다면 기계라고 함부로 다루지 말고, 또 혹시나 이렇게 형제 자매 기계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하나의 가족 형태가 될 수도 있고, 또 외로운 사람들한테는 하나의 가족으로 또 구입을 해서 또 실제 가족처럼 느낄 수도 있고, 그냥 그런 형태의 한 미래사회 하나를 그냥 그려준 SF 영화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와, 그럴싸한데? 그렇다는 느낌이 드는 게, 여러 가지 형태를 되게 많이 보여줘요. 가족의 형태도 그렇고, 복제 인간에 대해서도 이미 인간으로서 받아들인 것 같고, 이 사회에서는. 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호모사피엔스에 어쩌다 얘기했지만, 테크노사피엔스라는 존재에 대해서도 이게 차별을 겪는다거나, 아니면 인간보다 하등한 존재로서 대해진다거나, 그런 게 없는 사회 같아. 심지어는 이 테크노사피엔스가 돈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커피숍 가서 커피를 계속 사먹는단 말이에요. 계속 먹진 않지만 커피를 계속 주문한다. 그거 얘기는 뭐냐면 얘한테 용돈을 준다든지 아니면 진짜 급여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어디 가서 알바를 한다든지 뭘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는, 그리고 심지어 테크노사피엔스랑 연애 비슷한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도 등장해요. 이상하게 여기질 않아요, 여기서. 근데 이상하게 여기진 않지만 이색적인 일인 것 같기는 했어요. 왜냐면은 그 박물관에서 그거를
계속 관찰하고 싶어 했잖아요. 네. 가족이 그 연애 대상자가, 연애 비슷한 것을 한 대상자가 있었다는 것까지도 알게 되지만, 크게 놀라지 않고 그냥 뭐 둘이 사귀는 관계니? 뭐 이 정도로만 그냥 물어보고 만단 말이에요. 그런 걸 봤을 때, 뭐 이렇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인간의 지위가, 인간과 유사한 지위가 있는 것으로, 복제인간도 그렇고, 테크노사피엔스도 그렇고, 또 인종 간의 어떤 차별이라든지 이런 것도 거의 허물어진 것 같고, 여기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이 대부분 다문화 가정으로인 것으로 나오니까. 그리고 그나마 아직 이 콜린 퍼렐은 복제인간에 대한 어떤 약간의 거부감 같은 걸 갖고 있는데, 그게 크게 비난받을 만한 이야기인 것으로, 생각인 것으로 또 여겨지는 부분도 나오고, 뭐 이래서 약생의 말대로 나중에 미래는 이렇게 가야 해라고 하나의 방향성을 보여주려고 했나? 감독이? 이런 미래가 올 거야. 이런 미래로 가야 해. 우리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 수도 있을 것 같아. 라는 그런 걸로 합시다. 오늘 뺐어. 분량 나왔어. 자, 보너스로 문제일까요? 저는 딱히 뭐 안 봤지? 아니 봤어요. 봤는데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제가 역작으로 뽑은 드라마들은 그린라이트. 네, 그래도 무슨 내용인지 정확히 제가 이해는 못하지만 그래도 각각의 어떤 내용들이, 그러니까 요소들이, 여기서도 복제인간 요소도 있고 가족에 대한 그런 요소도 있고, 인종인간? 인공지능의 어떤 감정에 대한 그런 이런 요소들이 있는데, 제가 역작으로 뽑은 영화들은 그래도 그게 어느 정도 이렇게 뭔가 고민을 해보고 얘기를 할 정도까지는 건드리는 것 같은데, 요거는 보고 나서도 억지로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어떤 생각을 해야 되지, 그렇게 해야 뭔가 얘기할 건덕지가 나오는 그런 뭔 얘기인지 모르겠다. 뭔 얘기인지 모르겠더라. 네. 요걸로 뭐 이렇게 이 내용, 그러니까 가족의 엄마 아빠는 몰랐지만, 이제 엄마 아빠가 아니라 같이 딸이랑 같이 셋이서 살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 가족을 못 챙겼던 걸 인공지능이 우리 가족을 이렇게 또 좋아하고 챙겼고 이런 걸 얘기하고 싶은 건가? 근데 그것도 별로 할 얘기도 없고, 또 다른 부분도 인공지능에 대한 뭐 어떤 그런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인 지위라던가 나중에 어떤 뭐 위치라던가 인간과 어떻게 공존해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 이런 것도 아닌 것 같고, 이도 저도 아닌 그냥 맹숭맹숭한 영화였다고 생각합니다. 답을 하지 않는 영화라는 건 확실한데, 네. 일단 우리 또 그런 영화를 또 높게 평가해야 또 나름 또 왜 태도가 달라요? 있어 보이고. 근데 그린라이트나 그린라이트는 너무 재미없어. 그린라이트는 좀 재미없어. 진짜 너무 재미없어. 너무 졸리고. 저는 사실 이거 재밌게 봤거든요. 이건 재밌지. 그래서 순간순간은 재밌었어요. 이게 뭐. 근데 그러다가 그냥 끝이 나더라고요. 끝이 조금. 그리고 이제 뭐 기억이 이제 양의 그 기억 장치를 이제 뭐 구글 글라스 같은 걸 이렇게 써서 이제 보잖아요. 보면서 주인공 본인도 아빠 콜린 퍼렐도 이제 그 시절이 생각나니까 그때 자기가 했던 말을 읊조리잖아요. 그러면서 기억 장치에서 나오는 그 자기가 했던 말이 이제 둘이 중복돼서 이렇게 나오는. 근데 그게 대사가 똑같았나? 기억 장치에서 나오는 대사와 그걸 자기가 했던 그 말을 들으면서 자기가 내뱉는 그 대사가 입으로 뱉는 대사가 약간 똑같았나? 그냥 에코처럼 거의 그냥 약간 시간차를 두고. 그렇죠. 저는 자기가 입으로 말한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나는 그 입으로 말하는데 어떻게 저 기억을 저렇게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나? 너무 똑같이 이렇게 그냥 중복해서 얘기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하여튼 그리고 그 양의 그 태도라든지 그 말하는 법 이런 것들이 뭐 부처님 같기도 하고 예수님 같기도 하고 보면은 성인 군자예요. 말하는 게 선문답으로 뭐에 대해서 얘기하죠? 부인하고 또 뭐 그런 걸 하면은 옛날 공자 말을 이렇게 인용하면서 그러니까 AI스럽고 그러면서 그 양 너는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뭐, 저는 몰라요. 그냥 뭐 이렇게 하고 쓱 또 한 발 빠지고. 저는 모르지만 중국인들은 아기를 좋아해요. 하면서 뭐 이건 좀 사실은 알고 있으면서 그러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인간을 초월해서. 그리고 근데 인생 많이 살았잖아요. 음. 알고 보니까. 몇 세대 정도로 산 거죠. 네, 그럼 알 수도 있겠죠. 알 수도 있어. 그리고 누구야, 정체성에 관한 영화인 것 같기도 하고, 미카에게 중국인으로서, 중국계 아시아인으로서의 그 뿌리를 찾아주고 싶다라는 말을 양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중국 문화에 대해서 계속 알려주고. 그거는 부모님이 했어요. 그래? 부모님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양을 산 거예요. 그럼 요거 삭제? 중, 삭제입니다. 요거 근데 삭제. 그것도 왜 그렇게 했는지도 좀. 그냥 그렇죠. 입양을 했을 때 어떤 부모들은 이렇게 얘가 어디서 왔는지 이쪽 나라의 문화도 함께 알려주고 싶어 하는 부모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 시대에는 또 다른 시대, 뭐 아까 미중 전쟁 얘기하니까 다른 문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보면은 지금도 미국 같은 데서 이렇게 동양인을 입양을 하고, 뭐 한국어도 가르쳐 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또 하나의 뭐 교육 방침이라고 해야 되나? 뭐 약간 그 교육관? 이런 것처럼 하는 부모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뿌리를 알게끔 하면서. 그래서 여기서는 미카가 중국에서 입양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인 패치가 돼 있는, 그 안드로이드를 산 걸로. 테크노사피엔스. 산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기억이란 무엇입니까? 기억이 정체성을 규정하나요? 사실은 기억이 사실은 그건 것 같아요. 그 여행을 갔다 오면 어디 갔는데 결국에는 기억 남는 것만 내가 갔다 온 데가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 갔었나 안 갔었나 기억이 안 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사진을 찍어서 계속 리마인드 하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런 거를 생각하면은 선별되지 않은 기억은 내가 경험을 했지만 어딘가 잠재되어 있을 수 있지만 내 지식이나 내 정체성 일부가 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기억이 정체성을 규정한다. 규정? 내 정체성을 만드는 일부가 되는 것 같기는 해요. 또 그럼 나머지는 뭐? 나머지는 내가 기억 못하지만 이렇게 체화된 걸 수도 있죠. 그것도 기억이라는 거의 범주로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정체성의 상당 부분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당 부분. 네. 그러면 이 사람이 기억 상실을 하면 이 사람은 정체성을 잃는 거야? 아니, 근데 그거는 그럴 수도 있죠. 만약에 치매에 걸렸다. 그래서 기억이 다 이제 날아갔다. 그러면 외부에서 보는 내 정체성이랑 내가 생각하는 내 정체성이 다르잖아요. 그럼 외부에서 볼 때는 그들이 기억하는 내가 있겠지만 내 나름대로는 내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순간에는 내 정체성을 그동안 이어왔던 내 정체성을 살기가 힘들어지죠. 어떻게 생각해요? 기억이 정체성을 규정하고 정체성을 한계 짓고 하는가? 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모르겠다는 거예요? 잘 모르니까. 아니다. 0일로 대답하면 0 아닐로. 디지털로. 대답해보세요. 오류. 모르겠어요. 기억이 정체성을 규정하냐. 그러면 기억만 싹 복제해서 업로드하면 같은 정체성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고 하잖아요. 누가? 그냥 누구라고 얘기하면 누군지 모르겠지만, 일론 머스크? 잘 모르겠어. 그러면 나도 여기 있는데, 내 기억을 다 클라우드에 업로드 해놨어. 그쵸. 그런데 손톱 쥐가 이렇게 딱 훔쳐먹고, 기억에 똑같이 가지고 있어서 등장하면은 누군지. 손톱이 중요한 거지, 손톱이. 아니, 누군지 구분 못 하잖아요. 기억이 똑같이 있으면. 기억이 중요한 거냐? 아니면 의식? 기억하고 의식은 또 다르잖아요. 아까는 몸이 기억하는 것도 기억이라면서요. 그러면 의식도 기억에. 의식은, 기억은, 메모리.
소프트웨어라고 하면 의식은 운영체제 같은 거예요. 운영체제. 근데 우리가 그거를 운영체제를 쓸 때 운영체제도 사실은 프로그램이고 그 안에 프로그램이 저장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억을 기반으로 한 사고잖아요. 그게 이제 모른다는 거지. 운영체제가 먼저 있고 운영체제에 의해서 운영체제에 의해서 기억이 선별적으로 사용되는 건지 아니면 기억이 쌓이고 쌓여서 이러한 방향으로 기억이 운영되게끔 기억이 자체가 만드는 건지 그거 모른다는 아니요. 저는 그 순서랑 상관없이 그 기억 말씀하신 것처럼 의식적으로 기억하기도 하고 기억을 바탕으로 내가 어떤 식으로 갈 건지 선택하잖아요. 의식이 그런 의식을 말하는 게 아니야. 근데 어떤 의식이라는 게. 의식이냐고요. 이거를 좀 가방끈이 짧아서 좀 명확하게 표현하기가 좀 어려운데 의식, 정신, 뭐 그런 거지. 그러니까 같은 의지도 아니야. 의지도. 싹 지우고 내가 다른 사람 기억을 넣었어. 그러면 내가 그 기억 중에서 필요한 거를 제 의식이 쏙쏙 빼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렇게 기억을 하고 그게 내 정체성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기억보다는 의식이 더 그러면 그 그런 것도 있지 의식이 않을까.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그 내 의식이 그동안 자라오는데 뭐가 바탕이 되는 그러니까 기억에 의해서 그게 형성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의식이라는 게 타고나는 거예요? 운영체제라는 게 원래 있고 그 예전에 부다의 위대한 여정 그 애니메이션에서 내가 아주 좋은 말 했는데 기억이 안 나. 거기도 의식에 대한 거를 말하는 게 있거든. 되게 기억이 안 납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유전적인 요소가 아예 다른 애를 갖다가 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기억을 주입시켜도 다른 정체성이 게 나올 수 그럴 수 있죠. 있지 않냐. 그럼 기억이 정체성을 규정하는 거의 대부분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안 돼. 똑같은 기억을 넣으면 똑같은 사람이 그런 기억이 다 비과학적이긴. 그러니까 이게 저는 우리가 정의 자체를 어떻게 해야 되냐에 따라서 정의를 먼저 내려놓고 이거를 시작을 했어야 돼요. 질문 자체를. 네, 근데 뭐 정의 내릴 능력은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영화가 그럼 기억에 대한 영화냐? 그것도 아닌 것 같단 말이죠. 보다 보면은. 기억이 뭔가, 기억이 정체성을 규정하냐, 이런 질문을 세게 들어오거나 뭐 그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기억은 뇌가 있어야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 이미 과학적으로도 밝혀졌기 때문에 기계도 해요, 기억은. 건전지 기억하잖아요, 건전지. 자기가 얼마만큼 충전됐었는지에 대한 기억.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뇌가 없는 그 단세포 뭐 있었는데 걔도 기억을 한대요. 아메바요? 아메바는 아니었어. 그런 거면 나를 물곰. 기억을 하지. 물곰이 단세포냐? 그거 알아요? 그거? 두 가지 사람에 대해서 특징을 열거할 테니까 어떤 사람이 더 마음에 드는지 더 호감인지 상대적으로 말해봐요. A라는 사람은 똑똑해, 근면해, 충동적이야, 비판적이야, 고집스러워, 질투심이 많아. B 질투심이 많다, 고집스럽다, 비판적이다, 충동적이다, 근면하다, 똑똑하다. 똑같잖아요. 당연히 두 번째. 두 번째가 호감이야? 다 피해가네. 첫 번째가 호감이라고 그래야 되는데. 첫 번째. 그런 거는 이제 미리 얘기를 해서. 우리가 조작하지 않습니다. 약쟁이는 똑똑하네. 똑같은 거거든. 순서만 바꿨고. 아니 지금 저는 똑같은 거 왜 기억력 테스트인가. 초두 효과. 먼저 들은 거를 더 시게 기억하는 그 효과 때문에 장점을 앞에 나열한 사람을 더 효과음으로 꼽는 경우가 많다는 거야. 이런 애들 공부 잘하는 애들한테 안 돼. 외우는 거잖아.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화가 쉽게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영화는 안 되지만 여러분들이 또 보시고 저는 이제 딴 것보다 이 퍼렐 콜린 퍼렐 오빠가 이제 그 안경을 쓰고 빨간 안경을 쓰고 양의 기억을 이렇게 보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꼭 구글 포토로 내가 한 번씩 자기 전에 한 번씩 알려주잖아요. 몇 년 전에 뭐 하면서 이렇게 뜨는 거 그거를 보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가끔 이게 아내랑 공유를 하거든요. 사진 찍는 걸 전부 다. 그러면은 구글 포토를 같이 써서 네, 그냥 뭐 이렇게 하면은 같이 이렇게 나와요. 갤러리에. 아내가 찍은 그게 사진. 저장을 따로 선별해서 저장을 따로 하시는 거 아니면 사진 구글 찍은 포토에 다 모든 올라가는 게 거지. 올라가 돼서. 네, 전부 다. 왜 구글 포토 모르냐? 아니 그게 아니라 남의 모든 것도. 거를 다 찍자마자 올라가는 네. 그렇게 근데 와이파이 존에 준비하는 있으면 거예요? 자동으로 올라가. 자동. 그리고 보다 보면은 내가 분명히 찍은 게 아닌데 내 기억이 아닌데 네. 내 동영상이 나오거나 애기 동영상이 나오거나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느낌이랑 이 사람이 그 자기 가족을 봤을 때 느낌이랑 비슷하지 않을까. 저는 구글 포토 쓰지 않지만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어. 그 보면서 약간 저는 사실 사진을 잘 찍지도 않고 찍어놓고 잘 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행을 갈 때는 분명히 열심히 막 찍었는데 저장하지 않고 바이러스 먹고 그래서 사진이 없어요. 네, 한 번씩 막 몇 년치 사진 뭐 이런 거 전체적으로 뭐 옛날에 뭐였지 랜섬이었나 뭐 그런 뭐 걸려가지고 없어지고 뭐 그래서 사진이 없거든요. 근데 가끔 이제 남편이 정리를 한 건 저는 이제 그런 걸 안 쓰니까 정리를 한 건지 서로 사진이 없는데 이런 거만 있어요. 이렇게 음식 사진 한 개, 3년 전 사진하고 떴는데 짬뽕 사진 하나 있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굉장한 추억이 되더라고요. 보면은. 어쨌든. 그런 저기 막 선별할 때 그런 느낌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나도. 요새는 뭔가 기억을 할 때 메모를 하는 것도 아니고 머릿속에 넣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이거 해가지고 사진을 찍으니까. 근데 사진을 그게 찍은 다-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맞아, 그런. 구글 이게 내 그건가. 얘기를 해서 사다 보니 그런 생각이 좀. 이미 그런 식으로 인간의 저장 장치를 외주화시키고 있는 거죠, 지금. 맞습니다. 좀 있으면 이제 전극만 꽂으면 돼, 이제 머릿속에. 아무튼 그래서 과연 양은 에이다를 사랑했을까? 아니면 에이다의 원형이었던 자기의 옛 주인을 사랑했을까? 그래서 에이다를 다 찾아온 걸까? 보시면서 한번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저도 우리 집 개를 가족이라고 생각하니까 언젠간 테크노사피엔스 인조인간도 가족이 되는 날도 올 수 있겠죠. 약쟁이도 가족으로 생각하고요. 가족이 되는 날이 올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일지는 모르겠는데 언젠가는 올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보고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 영화 바로 애프터 양이었습니다. 이 작가였습니다. 약쟁이였습니다. 움직였습니다.